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핵심 타파 신민숙입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수험생 여러분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점수가 나와가지고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국가직 7급 해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유형부터 한번 보실까요? 문제 유형 보시면 저희 어법이 7문제, 그 다음에 문학 3문제, 비문학 8문제, 어휘 2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다양하게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어법과 비문학이 좀 많죠? 그리고 비문학이 8문제였지만 작년 국가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지문의 길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어는 이번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문학 부분도 쉬웠고 문학도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대표 문학의 작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법 역시 그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평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학, 비문학이 많았지만 좀 쉬운 지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평상시에 꾸준히 문제풀이 독해 연습을 하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법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어법들이 그대로 지금 출제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높임법 많이 강조했었고요. 뭐 의문 변동, 띄어쓰기, 불규칙 활용 뭐 나와요. 막 이러면서 제가 수십 번 말했던 많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기본에 대한 그러니까 문법 기본에 대해서 충실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다양하게 좀 풀으셨다고 한다면 뭐 좋은 성적 많이 받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은요. 지금 나온 게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든가 평시조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저희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던 그런 작품 위주로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조 같은 경우에 평시조들은요. 저희가 고전시가 50성 같은 데서 수업했죠. 저번 주에 좀 끝났던 수업이었는데 거기 나왔던 모든 평시조들이 그대로 지금 문제로 출제되고 있었거든요. 평시도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평시에 대한 공부 아주 탄탄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입니다. 한자와 한자성어 그대로 나왔고요. 저희가 예측한 대로 하차성어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푸실 수 있었지만 한자어요.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렇지만아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한자인데 약간의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평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할까요?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높임법이라고 하면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위주로 나왔다면 이번에는 다른 품사라든가 어휘라든가 이런 거랑 관련시켜서 복합적으로 문제를 출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답은요. 2번 되겠습니다. 혜정아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소를 진짜 소중히 여기셨어 이럴 때요. 여기에 당신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자신을 높여주는 제기대명사라고 저희가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쓴 거는 알맞은 표현입니다. 1번이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말씀은 높여 부르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낮춤의 말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휘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높임법에 어휘도 있지만 낮춰서 자기 자신을 낮춘 말에 말씀이라는 단어도 존재했죠. 여기서는 낮추는 말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말로 바꿔 쓰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요. 높이는 말이 아니라 낮춘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3번을 봤을 때 다른 건 괜찮은데 여러분 저희 나라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한 단어로 우리나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는 틀린 겁니다. 4번도요. 과도한 높임법이죠, 여러분. 이건 10,000원이세요. 10,000원이세요. 여기 시자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10,000원입니다. 품절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죠. 객체를 높이면 새로운 표현 방법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과도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000원입니다. 품절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답은요. 2번 되겠습니다. 밑줄친 기억의 예에 해당하는 것을 얘기하세요. 전미사 부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이랬습니다. 네, 저희가 전미사에서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거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럴 때 딱 보시면요. 저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눈에 확 띄셔야 돼요.
그죠? 저희가 막 그때 뭐라 했냐면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거, 형용사로 바꾸는 거 하면서 저희가 뭐라고 외웠었냐면은 답다롭다, 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답다롭다, 스럽다, 답다롭다, 스럽다는 무조건 앞에 품사 바꿔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그 답다롭다 스럽다 나왔어요. 이게 답이잖아요. 다른 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얘는 어근의 품사 바꾼다라고 말씀드린 이 3번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맞춰줬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얘가 답이고요. 다음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답다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정이라고 하는 게 뭐니까 관형사잖아요. 얘가 관형사란다. 명사잖아요 여러분. 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명사잖아요. 그쵸? 명사인데 거기다가 지금 답다, 그쵸? 답다, 답이라고만 해도 되고요. 여러분 답다, 정답다. 이게 활용형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래서 정답다 이 형태가 나온다고 한다면 어쨌든 다로 끝나니까 여러분 뭐가 돼요? 동사나 형용사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배우기를 얘는 정답구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형용사가 된 거예요. 그쵸? 정의 정답다 이렇게 돼서 형용사가 되죠. 그러므로 얘는 품사를 바꿔주는 전미사다 될 수 있어요. 다음 이거 하겠습니다. 질이요. 질은 품사 바꾸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냥 전미사이지만 그냥 뒤에 붙는 한정적 전미사다. 낚시라고 하는 것도 명사인데 낚시질도 그대로 명사이기 때문에 쟤는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정적 전미사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걸 여러분 지배적 전미사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한정적 전미사 그래서 이쪽 부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여기 있는 거 2번하고 4번 한번 가볼까요? 2번하고 4번은 여러분 기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기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요 뭘로 생각하셔야 돼요? 미음음기. 그럼요. 우리가 수업할 때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거 미음음기, 미음음기, 미음음기. 얘네는 명사형 전서어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쵸? 명사형 전서어미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파생전미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파생전미사가 있다. 그쵸? 똑같은데 여기요. 얘가 어간에 얘네들이 붙어요. 어간이 얘네들이 붙는데 그럴 때 이 미음음기는 요 형태일 때도 있고 요 형태일 때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이 명사형 전서어미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품사를 바꾸지 못해요. 어간의 품사를 바꾸지 못해요. 어미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동사나 형용사예요. 동사나 형용사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체 품사가 동사나 형용사인 경우에는 명사형 전서음 미음음기가 붙었구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품사가 명사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붙은 미음음기는 파생전미사구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사형 전서음이나 파생전미사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동사 형용사 즉 서술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서술성이 없는 자리인 건지를 찾아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서술성이 없는 자리인 거지. 이걸 찾아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 반드시 공부하시라고 제가 수십 번 말했던 겁니다. 그쵸? 그러면 뭐부터 한다? 미음음기가 나오면 얘 찾는다.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얘네를 찾는다. 그죠? 그러면 얘를 찾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서술성을 찾는다. 들어가 볼게요. 옥수수 알이 크기에는 안 좋은 날씨다. 여러분 옥수수 알이 얘 빼시고요. 알이 크다. 옥수수의 알맹이가 크다. 이 뜻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크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뭐예요 지금? 서술성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서술성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알이 크다. 그리고 그러기에는 안 좋은 날씨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맞죠? 그래서 뒤에 거 빼시고 여기까지의 부분은 옥수수의 알이 크다. 그쵸? 커지다. 그쵸? 자라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얘는 서술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얘는 동사 자라다의 의미를 가져가는 건 동사니까요. 그쵸? 그다음에 요거 볼까요? 황금 요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거 내가 황금을 보다 이렇게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내가 황금을 보다 그 다음에 돌같이 하다 그쵸? 그런 것을 돌같이 하다 뒤에 거 빼시고 여기 부분까지가 서술성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내가 황금을 보다 보다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네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얘도 서술성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동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이요.
그러면 둘 다 동사라는 소리죠. 일로 오세요. 동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예요? 명사형 전섬이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파생전미사가 아니라고요. 파생전미사. 이 파생전미사는 여러분 지배적 전미사랑 똑같은 겁니다. 지배적 전미사가 아니라 명사형 전섬을 쓰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지배적 전미사가 아니고 얘도 지배적 전미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3번. 3번만 어근의 품사를 바꿨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한 것들 2번하고 4번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희가 답답롭다스럽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조금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걸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확실하게 우리가 조금 더 어렵지 않은 부분에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더 공부를 확실하게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요. 답답롭다스럽다 같은 걸 아신다고 한다면 이 기 미음은기, 명사형 전서 및 파생전미사 같은 경우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법이 있었을 때 어려운 문법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쉬운 문법을 통해서 쉬운 문법을 기본을 단단하게 해놨다고 한다면은 어려운 문법을 피해서라도 그죠?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피해서라도 피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답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거 가볼까요? 네, 얘네들이요 비문학하고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럴 때요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바호 마을 나바호 인디안들이래요. 그들한테 그 말을 다음 가을에 자네에게 주겠네 하고 말하면 그는 낙담한 표정을 지을 거래요. 그렇죠? 말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요? 가을에 줄게. 그러면 낙담한대요. 근데 별로 좋지 않은 말이라 하더라도 뭐 한다는 거 지금 저 말을 가지고 가게나 라고 한다면 나바오인들은 되게 좋아할 거래요, 여러분. 그죠? 왜요? 그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선물만 실감할 뿐 미래에 대한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되죠. 나바오인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마을 기획 정리 사업에는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우리가 이거를 추측할 수 있죠.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거 다가오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내용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엄마가 지금 뭐하니?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아이가 만약에 숙제하고 있다면 단순한 질문이지만 무슨 공부하고 있니? 뭐 이런 거겠지만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질책이 될 수 있다. 네, 이처럼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 네, 상황에 따라서 의미 변화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답 3번 됩니다. 비문학 좀 쉬운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요. 경음화 장애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일정한 환경에서 이런 현상이 있다. 경음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말을 경음화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경음화라고 하는 게 뭔데요? 경음화 현상 이게 뭔데요? 된소리 되기라고 우리가 일명 배우는 거 있죠. 된소리가 경음이잖아요. 그쵸? 경음화 현상, 된소리 되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여기에 있는 평음, 여기에 있는 경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경음이라는 게 뭐예요? 된소리, 된소리 자음, 끝대 밥 사줘. 그 다음에 평음이라는 거 뭔데요? 그대 밥 사줘. 그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경음 평음이구나. 평음 평평한 거. 그러니까 예사소리 그대 밥 사줘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외웠어요? 그대 밥 사줘 더하기 그대 밥 사줘 같은 경우에서는 뒤에 말이 끝대 밥 사줘가 된다. 그쵸?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대 밥 사줘 그대 밥 사줘 계속 그랬는데 밥을 안 사줘.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끝대 밥 사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우자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대 밥 사줘하기 그대 밥 사줘 끝대 밥 사줘다 요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게 생각나면 이제 다 생각나는 거예요. 비읍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 다 주기가 힘드니까 이런 걸로 돌린 건데 비음이 이거는 뭐야? 용언의 어간 뒤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는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 경음으로 발음한다. 이건 뭐예요? 마녀 이렇게 얘기했어. 마녀 더하기 그대의 밥 사조는 얘도 끝대 밥 사조가 된다. 이거. 다음 관형사형에 얘네 두 개를 보셨으면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추론해야죠. 얘네는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관형사형 어미 니을 뒤에 그러면 어미가 나왔죠. 그럼 어미 앞에는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어간. 그렇죠.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섬이 니을 그 다음 뒤에 나오는 평음 그때 밥 사죠.
그쵸? 이거 그러면 이럴 때 얘가 뭐예요? 끝대밥사조로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다음 얘요. 한자어 리을 뒤에. 네, 한자어는 여기서는 이게 다른 것들을 나오진 않지만 한자어 명사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한자어, 그쵸? 어휘, 어간어미 같은 거 말고 한자어의 앞말이 니을이야. 어쨌든 예, 니을이에요. 그쵸? 받침이 니을이야. 그리고 뒤에 드스즈라고 딱 줬죠. 얘는 드스즈로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조항만 찾을 수 있으면 그대로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갈까요? 그대밥사조 더하기 그대밥사조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으면 여러분 그대밥사조 더하기 그대밥사조 맞죠? 얘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그대밥사조 더하기 그대밥사조 그쵸? 얘도 되겠네요. 얘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대밥 사조 다음에 그대밥 사조 되겠네요. 그쵸? 세 개 다 돼요. 2번은 더 이상 보실 게 없습니다. 그대밥 사조 더하기 그대밥 사조 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음에 여기 갈까요? 두 번째 거 니은 부분 볼게요. 니은은 어간어미여야죠. 근데 다 어간어미 쪽에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는 마녀 더하기 그대밥사조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마녀 더하기 그대밥사조 안떠라 얘요. 요거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쵸? 니은 마녀 껴안떠라 이렇게 더라가 지금 어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될 수가 있어요. 더안 떠라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얘는요. 음절의 끝소리 위에서 3이 나오죠. 그래서 3 떠라. 아유 2번은 보지 맙시다. 2번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안 떠라. 음절의 끝소리 먼저 하셔가지고 음절의 끝소리 니은 나왔으니까 안 떠라. 얘도 될 수 있고요. 담고 얘도 될 수 있네요. 일단 여기서도 또 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걸로 가겠습니다. 디귿 가볼게요. 디귿에서 얘요. 어간 니을 다음에 그대밥사조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어간이요. 보시면 어간어미인데 얘 어간어미 아니니까 끝. 열군데 얘도 어간어미 아니니까 여러분 끝. 됐죠?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있어요. 볼까요? 가다 나왔죠. 가다에다가 니을 어간 어미 나왔죠? 그 다음에 그대밥사조 요렇게 요걸로 들어간 요거 들어간 거니까 여러분 이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어간 하에다가 어미 니을에다가 그대밥사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도 들어갈 수 있어요. 됐죠? 다음에 네 번째 겁니다.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 한자어 리을 드스즈 이렇게 됐어요. 그쵸? 한자어여야 돼요. 한자어를 구분하셔야죠. 한자어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뭐예요? 얘하고 얘 했을 때 어떤 게 더 한자어일 것 같아요? 당연히 결석이 한자어죠 여러분. 하는 소라는 건 우리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한자어니까 얘 다음에 이거.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쵸? 물질. 얘가 한자 구성물질. 그러니까 그거의 물질이 뭐야? 그거에 이루어진 물질이 뭐야? 구성요소 구성요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한자예요. 그럴 때 얘는 뭘로 발음한다고요? 물질 이렇게 발음한다고요. 그런데 해녀들이 바닷가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는 일 그런 것들은 뭐예요? 그랬을 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자어가 아니에요. 그냥 고유어 물질이 있어. 그때는 물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한자어일 때만 이렇게 된다. 한자어일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물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도 한자어. 얘가 결석.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말에서는 아무리 앞말이 니을이고 뒤에 드스즈가 나온다 하더라도 얘는 그냥 하늘소 이러지 않고 하늘소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답 전체적으로 몇 번? 1번 하나씩 찾으셨어야 돼요.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오케이 저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6번 가볼까요? 6번입니다. 네, 어법사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4번만 조금 4번도 근데 일반적으로 어휘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정말 충분히 하실 수 있었고 가능한 한 다 한 번씩 수업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양들입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3번입니다. 자유 시간을 줄이는 대신 보충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얘는 뭐겠어요? 늘리다 그다음에 늘이다 이런 거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은 수업 시간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늘리다 얘로 가는 거고요. 느리다라는 건 길이 고무줄 길이 같은 거 길이
아시겠죠? 그래서 고무줄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아니면 끈의 길이를 늘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제가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 요거는 량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요. 그러면 수업 시간 양을 늘리는 거다. 그렇죠? 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 보충 수업 시간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요. 시간 내에 여기에 도착하지라면 가능한 한, 이거 계속 말했었는데 가능한 빨리 하면 안 돼요. 왜? 가능한이 여러분 관형어예요. 관형어는 뒤에 뭔가가 수식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수식할 수 있는 체형 같은 게 필요해요. 그럴 때 한이 항상 온다고요. 그죠? 이게 이렇게 수식해 줄 수 있는 이런 걸로 와서 가능한 한 이 말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될 수 있는 한. 될 수 있는 한 이런 것처럼 가능한 한. 그래서 얘는 요게 수식하기 때문에 요게 뭐가 필요하다? 의존 명사. 명사가 어쨌든 필요하다. 그래서 요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뒤에 가능한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다음. 수식어이기 때문에 명사가 필요해요. 수식어인데 불구하고 뒤에 부사라든가 이런 거, 용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형어가 꾸며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수식어, 명사 필요합니다. 다음 얘는요. 두 번째는요. 유정명사, 무정명사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애라는 건 무정명사. 다시 말해서 프랑스에 보냈다. 서신을 프랑스에 보내다.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거고 여긴 사람이기 때문에 에게를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 4번 갈게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요게요. 않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은은 언제 쓰고 않는은 언제 쓰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여기 요 안은과 않는은 앞에 말 따라가는 보조 용언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는요. 앞에 따라서 안은과 않는이 결정이 돼요. 왜? 앞에가 동사면 뒤에는 얘도 동사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사에는 는이 오니까. 그죠? 얘는 지금 요 자리가 이거 보조용언이라고요. 근데 이 아니하다라는 거의 보조용언은 앞품사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앞품사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이 동사면 뒤에 있는 않다도 여러분 동사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동사라고 한다면 뭐 들어가야 돼요? 는 들어가야죠. 그렇죠? 앞에 본용언이 형용사면 뒤에 있는 않다도 여러분 형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형용사에는 는이 아니라 뭐가 붙어요? 은이 붙어요. 근데 조금 어렵게 얘는 뭐가 나왔어요 지금? 동사도 형용사 이다가 붙었어. 체연에 이다가 붙었어. 체연에 이 붙는 거는 형용사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요. 네, 체연에 이 붙는 것은 체연에다가 이다 형태가 붙은 것은 여러분 요거랑 똑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요걸로 만들어진 뒤에는 않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형용사하고 똑같이 가니까 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쟤는 아는이 맞습니다. 됐죠? 오케이, 요거까지. 체연에다 이다 붙은 형태 뒤에 있는 이거는 형용사를 따른다. 요 정도 조금 더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번 가겠습니다. 예요. 우리 고전시가 50선이라고 제가 수업을 하는 거 있죠? 거기서 그대로 배운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평시조도 우리가 다 배운 내용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셨으면은 요번에 문학은 뭐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여기 갈게요. 앞에 것만 해석할게요.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 나무도 없고 바위돌도 없어. 얘를 숨겨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산에 매한테 쫓기는 까투리. 까투리가 여러분 꿩이잖아요. 꿩의 마음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숨길 데가 없는데 막 매 독수리 같은 애한테 막 쫓기고 있어. 얘 되게 위기의 상황이네요. 그죠? 다음에 여기 도사공이요.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아주 많은 것들을 실은 배에 그다음에 그런 배에다가 노도 있고 모도 있고 너무 힘들어 막 파도 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거기에 맨 마지막에 수적까지 만난 도사공 사공의 마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공도 어때요? 너무 힘들죠. 해적까지 만났대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한 것은 너무 힘들고 너무 위기의 상황이 닥친 것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척간두 이렇게 되죠. 한자 성어의 문제지만 작품과 같이 연결을 시켰습니다. 백척간두. 1번은요. 고혈단신, 혈육이 없는 외로운 신세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당랑거철 그죠? 사마귀가 수레바퀴 앞을 막는다.
사막에 밟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쵸? 거기서 수레바퀴를 아무리 가지마 이렇게 막아도 수레는 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강자한테 덤비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마저작침 나왔는데 여러분 얘는 마부작침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마저작침이라는 것은 갈마, 방망이를 갈아서, 방망이를 가는 게 이 방망이가 쇠방망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쇠방망이를 갈아서 바늘이 되고자 한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끊임없이 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나온 겁니다.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답 4번 됩니다. 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이번에 고루고루 여러 문제들이 잘 나왔어요. 그랬을 때 눈에 띄는 거 보시면 여러분 대로 부분들이 있고요. 만큼 있죠? 두 가지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대로나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대로만큼뿐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대로만큼뿐, 대로만큼뿐, 대로만큼뿐. 얘네들은 이 앞에 뭐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용언의 관형사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쵸? 용언의 관형사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로만큼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존명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예요? 띄어쓰기, 맞죠? 다음에 대로와 만큼과 뿐이요. 대로만큼뿐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앞에 뭐가 나오면 여러분 여기 체연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쵸? 앞에 체연이 나온다고 한다면 대로만큼뿐 얘네는 뭐였어요, 여러분? 얘네는 조사였어요. 맞죠? 얘네는 조사입니다. 그러므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얘 봤더니 만큼 나왔는데 만큼 앞에 봤더니 여러분 얘 보면 안 되고 얘를 봐야죠. 그쵸? 얘가 체연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체연이니까 체연 뒤에 있는 얘는 조사죠? 이만큼 붙였어야 되네요. 얘 틀렸네요. 그죠? 다음에 여기 대로 보이시죠? 여기 대로는 앞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용언의 관형사형 나왔네요. 이끌다. 니을 탈락해서 나온 거죠. 이끌다. 이끌고 거기에다 니은이가 니을 탈락한 것 뿐이죠, 여러분. 어쨌든 어간 그다음에 관형사형 전서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띄어쓰기 해야 되겠네요. 뭐니까?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의존명사니까 잘 썼어요. 1번은 틀린 겁니다. 됐죠? 다음에 거기를 따라갈 밖에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갈 밖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같은 경우에서는 따라가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요거 뒤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니을 밖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가 체연이 아니에요. 앞이 지금 체연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간 있죠? 어간 뒤에 오직의 뜻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뭐라고요? 니을 밖에 같은 경우는 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붙여야 돼요. 얘는 붙여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기 밖에라고 하는 거 니을 밖에 같은 경우에선 여러분 엄이다. 그러므로 붙여쓰기 한다. 요겁니다. 다시요. 어간 뒤에 있는 니을 밖에는 엄입니다. 붙여쓰기 합니다. 다음 여기 2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일이 오늘부터 잘 돼야 할 텐데 이거에서 많이 고민하시는데 여러분 얘네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1번 얘고요. 2번이요. 이걸로 보시면 여러분 잘 되다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잘 되다는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가 못 되다 뭐 이런 거 못 되어도 그거랑 똑같은 형태죠, 여러분. 잘 되다는 일, 현상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 좋지 못하게가 아니라 좋게 이루어지다 라고 할 때는 잘 되다는 합성어예요.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과일 농사가 잘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이 오늘부터 잘 되다, 썩 좋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쟤는 합성어가 되죠. 그래서 붙여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잘 돼야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얘네를 준말로 만들어서 잘 돼야 맞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쟤네는 이렇게 붙여 쓰는 거 맞아요. 근데 얘가 뭐가 틀렸냐면 여러분 여기서 틀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요. 터가 보이십니까? 이 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예정과 추측과 의미에서 여기 보니까 터 맞죠? 요거요. 예정과 추측과 의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터는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잘 돼야 할 텐데, 잘 돼야 할 텐데 이런 터 같은 거 의존명사예요. 터. 그렇죠? 그래서 얘는 터가 의존명사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뭐예요? 어간어미 그 다음에 얘 의존명사 맞죠? 그러니까 얘는 띄어쓰기 하셔야 된다는 얘기들입니다. 일이 잘 돼야 할 상황인데 뭐 이런 식이죠, 여러분. 그렇죠? 의존명사 자리예요. 지금 다른 명사로도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의존명사니까 여기는 띄어쓰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할
터인데 얘가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를 줄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할 텐데 요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준말로 인해 가지고 할 텐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띄어쓰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됐죠? 요거 때문에 2번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터가 의존명사입니다. 됐어요. 다음 용수야 5년 만인데 한 잔 해야지 라고 했어요. 한 잔은 맞아요. 한 잔이 딱 한 잔의 의미가 없고 여러분 그냥 한 번 만나야지 그죠? 그런 의미였을 때 여러분 얘는 붙여쓰기랍니다. 그렇지만 용수야 5년 만인데 라고 거 요거 있죠? 만이요. 시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땐 여러분 당연히 띄어쓰기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띄어쓰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9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단어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좀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얘는 답이요 2번 됩니다. 왜냐하면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 이랬을 때 여러분 얘요 물 강물이 붙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러분 얘는 불다가 아니라 붙다에서 나온 거예요. 강물의 수요가 많아지는 겁니다. 재산이 붙다 수요가 많아지는 거니까 여러분 얘는 붙다가 되셔야 돼요. 이거 틀려요. 그죠? 우리 불다 붙다 굉장히 중요하게 그때 막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요. 다음에 1번은요. 얼굴이 붙다. 네, 시옷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옷 불규칙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부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나 어제 라면 먹고 자가지고 얼굴이 부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죠? 붙다가 맞고요.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게 온다고 한다면 시옷 불규칙에 의해서 시옷이 탈락한 형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붙다에서 출발합니다. 그다음에 얘는요. 은행에 돈을 붓다. 은행에 적금을 붓다. 이것도 시옷으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얘도 시옷 불규칙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부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이요. 요거요. 얘 같은 경우에선 붙다. 물속에 오래 있었더니 손과 발이 퉁퉁 부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퉁퉁 불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얘는요.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부피가 커지다. 그래서 라면이 붙다. 이런 쪽하고 관련된 걸로 보셔야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살이 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물속에 오래 있어가지고 살이 찌는 건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다. 손이 커지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의미가 가까운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붙다가 맞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2번이 가장 틀린 것이다. 맞죠?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물이 붙다. 그러니까 얘가 틀린 겁니다. 10번 갑니다. 단어의 맞춤법이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답이 1번이에요. 음해가 있어요. 그렇죠? 어미 음해. 그러니까 여기 뭐뭐 했음에 그다음에 여기 은은 매개 모음이지만 어쨌든 음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있어요. 근데 2번이요. 선을 베었어도 뱄어도 이렇게 되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돼 플러스 어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돼 요 형태는 아예 없다. 우리 글에 아예 없다 이랬어요. 무조건 요걸로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쵸? 됐어. 막 이럴 때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쓰여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요렇게 쓰여 됐어.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쵸? 요거 요렇게 돼가지고. 그쵸? 돼하고 엇하고 우리가 합쳐졌을 때 돼하고 엇하고 합쳐졌을 때 여러분 요렇게 되는 형태만 있지 요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어자 더 집어넣으면 됐어. 요게 있지? 됐어. 요런 건 없다고요. 맞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 요 형태는요. 배에다가 여러분 엇을 집어넣었다는 소리인데 얘가 뱃 요렇게 되셔야지 요거 있는 요 뱃 요 형태는 없습니다. 2번 틀립니다. 3번 가겠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자꾸 생기니 그때의 상황이 참 야속터군요. 이거는 야속더군요가 되겠죠. 야속더군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냐면 야속하다가 있죠, 여러분. 야속하 더군 요 요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 지금 줄인 거잖아요. 하 준말이잖아요. 하를 없앨 때 우리 계속했었는데 하 없앨 때 앞말이 나라 마음 모음일 경우에 그쵸? 앞말이 나라 마음이나 모음일 경우에 하를 없애면서는 이 뒤가 그쵸? 하를 없앨 때 이 뒤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크트프츠 이렇게 되고 다음에 나머지일 때 하를 없앨 때 뒤가 어떻게 된다? 그대로 우리 이렇게 외웠어요. 기억나세요? 예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할까? 간편하
더군요. 네, 이걸로 설명할게요. 간편하더군요. 이거와 야속하더군요. 이거와 우리가 이렇게 놔뒀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하 없애요. 없앴어요. 얘 니은이죠. 니은이나 모음일 땐 뒤에 크트프츠 이렇게 가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겠어요? 간편터군요.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요. 예로 써준다고. 근데 여기 나라마음이나 모음이 아니야. 나라마음이나 모음이 아니야. 그럼 뭐야? 하 지우고 그대로라고요. 그러니까 야속더군요. 요렇게 써주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쟤는요. 터군요. 틀린다는 얘기죠. 여러 번 연습했던 부분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것들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음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번이요. 그 발가숭이 몸뚱이로 물속에 텀벙 처박히는 순간이었다. 여러분 처박히다 이거죠? 그쵸?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거 마구 그쵸? 마구 막히다 이런 함부로 막히다 뭐 많이 막히다 이런 뜻으로 나타내는 처가 쓰이는 게 맞습니다. 이 처가 이 여 이걸로는 치다 치어의 준말인데 여기는 치다 뭐 이렇게 처부수다 치다 부수다 때리고 부수다 이런 뜻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처박히다라는 건 강조의 의미의 처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이 처라고 하는 게 여로 쓰이면 안 되고 여러분 뭘로 쓰이는 거라고요? 네, 어로 쓰여야 됩니다. 했습니다. 한 번씩 설명했던 부분들입니다. 11번 갈게요.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찾아라 이랬습니다. 작가가 대답해요. 내가 작품을 쓰면서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은 제가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이래요. 그럼 물어보겠죠. 취재를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썼어요? 취재를 왜 이렇게 중시하세요? 이게 나와야죠, 여러분. 그렇죠? 주력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나와야죠. 그래야지 제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많은 주력하는 이유가 상당히 할애하는 이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다른 건 할 건 없어요. 넘어갑니다. 12번.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얘기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봤더니 사람은 7자의 몸뚱이를 지니고 있지만 마음과 이치를 제하고 나면 귀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이분께서 말씀하신 건 마음이 중요하다. 그걸 제하면 귀한 것은 없다. 그쵸? 그리고 뭐예요? 걔네들이 마음을 제하고 나면 걔네들이 다 어때요? 한결같이 본능에 따른다. 그쵸? 그렇다면 이 짐승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마음과 이치가 너무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본능만을 따라. 그러면 그 본능을 잼지우기 위해서 뭐예요? 마음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거겠죠, 여러분. 그죠? 그럴 때 자연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에게 본능적이다. 자연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욕구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2번이요. 마음으로 본능을 다스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네, 본능밖에 없어. 이건 짐승이야. 그죠? 그리고 그런 본능 같은 것들은 귀한 게 아니야. 그러므로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다스려야 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은 2번 됩니다. 빈부격차 이거에서는 빈부격차가 주된 내용이 아니죠. 근심과 슬픔을 늙기 전까지 끄지 이것도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다스려라. 마음을 빼면 나머지는 다 본능에 충실한 건 다 짐승밖에 되지 않는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가장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주장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건 2번. 여러분 13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얘도요. 그렇게 어려운 그런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면요. 여기 70대 독서가 20대 독서보다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된다.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20대 70대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는 독서가 아니라 여러분 체험입니다. 그쵸? 20대의 체험은 못 따라가고 70대의 체험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독서를 했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2번 되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는 것이 글쓰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네,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쵸? 다음에 인간의 체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독서가 중요하다. 네, 우리가 이렇게 여기 체험이라고 하는 거를 못 당해내는 거니까 여러분 한계가 있으니까 독서 좀 해야 된다 이랬고요. 자신에게 필요한 독서를 해야 된다 라고 그랬어요. 내 눈을 꼭 한 번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서적을 읽어라 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내가 필요한 건 읽어라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답 2번 됩니다. 14번이요. 얘는요.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라는 겁니다.
여기 내용 이것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문학 작품, 그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이에요. 아주 중요한 걸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럴 때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얘 여기 내용은 뭐예요? 아내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죠? 근데 지금 빨리 아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을 갖고 와야지 수술을 해준대. 좀 그렇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갔어? 집주인한테 가서 돈 좀 꺼달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안 꺼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안 꺼준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여기 사내가. 방법이 없으니까 이 주인집 댁에 밤에 강도가 되어서 들어간 겁니다. 강도돼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딱 봤더니 아는 거야. 이 주인이. 근데 너지?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잘 달래서 보내는 거예요. 달래면서 뭐라냐면은 어렵다고 꼭 외로울 법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유 뭐 혹시 누가 합니까? 당신 모르는 사이에 도와줬을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집주인이 그때는 처음에는 안 도와주겠다고 마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도와줘요. 벌써 병원비를 가가지고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얘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잘 달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개수책하지 마. 그럼 난 똑똑히 봤어. 이제 아무도 안 믿어.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볼까요? 가에서 나가 그에게 희망을 주려고 한 말이다. 네, 위로 저기 뭐예요? 하지 마, 그러지 마. 이렇게 달래고 있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이랬어요. 나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다. 나의 말을 갖다가 그는 안 듣고 있는 거죠. 그러지 마, 뭐 모르니까 너 안 도와준다 그랬잖아.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서 그다음에 얘가 불현듯 일어나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뭐였어?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겹결에 문가. 근데 나가는데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얘가 식칼 들고 와서 강도죠. 강도면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옆에 문간방이 있나 봐요. 그쪽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방 쪽으로 들어간 거야. 자기 방 쪽으로. 그러니까 맨날 다니던 그쪽으로 자기도 무슨 길로 그걸 가버렸어. 근데 그거를 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쪽으로 간다는 건 네가 누구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도와준답시고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문 저쪽인데요. 대문 이쪽인데 글로 가지 마. 너를 갖다가 존재를 갖다 확인시키지 마. 너를 인식하게 하지 마. 대문 이쪽이야. 강도한테 말해준 거야. 말해줬더니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왜 망연해 있는 거야? 아, 얘가 아는구나 내가 누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걷기 시작하면서 대문에 다다르다 얘기한 거죠. 이래봐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말이고 자존심이 상했음을 말하고 있는 말이지 여러분 우월함을 표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이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오죠? 이 사내는요 집을 나가요. 그래서 그 반짝반짝한 구두,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반짝반짝하게 막 닦아놓은 구두들이 있는데 거기 구두 중에 한 켤레 구두가 사라지고 그 아저씨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 이게 여기서의 마지막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용만 아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답 2번 됩니다. 15번이요. 다음 글의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단원 김홍도의 씨름을 보자. 어디에도 그림자는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림자는 없다. 그런데 여기요. 이희영의 견도는 여기 나와있죠. 김두량의 이희령의 견도, 김두량의 견도. 그 김두량의 견도 나왔네요. 여기서는 김두량의 견도는 다른 명화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다른 명화법이 아니죠. 왜요? 얘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암을 사용하지 않는다요. 사용하지 않는 거고 이 김두량의 견도 같은 경우는 명암이 조금씩 나타난다요. 그러니까 다른 명암법이라는 이 사람은 김홍도는 이러 A라고 하는 명암법을 사용하고 이 사람은 B라는 명암법을 사용해서 이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김홍도는 명암을 아예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있고 없고의 차이란 말이죠. 다른 명화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답 2번 됩니다. 그쵸? 나머지들은 여러분 앞부분 가가지고 확인을 하시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선의 맛을 중시한 전통 때문에 동양회화에서는 명화법을 찾기가 어렵다. 네, 여기 보면은 선의 맛을 중시해가지고 정신을 극대화해온 동양회화 이랬으니까 맞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회화의 명암은 사물의 실제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빛과 그림자를 통해 그림의 사실성을 높이고 사물의 물리적인 실제감을 높인다. 네, 사실성을 높인다. 그쵸? 명암이라는 거는 사실성을 높인다. 이게 명암이니까. 됐죠? 그다음에 마지막 동양회화는 정신을 추구하기 위해 사실성과 거리를 두었다. 네.
여기는 정신을 극대화한다. 선의 맛을 중시해가지고 이런 사실성을 높이지 않는 것은 선의 맛을 중시해서 정신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얘랑 같은 얘기예요. 그쵸? 사실성을 중시하지 않는다. 그쵸? 정신을 극대화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16번입니다. 다음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얘기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니? 이런 거였습니다. 여성을 존중할 것은 사람들에게 피력하고 있다. 얘가 답이에요. 여기요. 부녀경대죠. 부녀자들을 공경하고 대우하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있어요. 나머지는요. 언행일치는 있어요. 하지만 위급한 나라 형세는 없어요. 그쵸?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 없고요. 부국강병하자는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국태평해야 되고 뭐 집안이 안락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흥하고 이런 거에선 좀 볼 수 있지만 남을 부러워하다라는 거,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4번은 아예 없어요. 외사 침략을 뭐으로 국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서구적 가치 뭐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 해석 문제였어요. 17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을 찾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이요. 펠럼시스트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 이것을 방현상을 말한다. 여기 나왔죠? 펠럼시스트는 여기서 여러 겹을 보이는 것을 일컫는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연결할 수 있고요. 하천이 커뮤니케이션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강성도로가 여기요. 그쵸?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게 지금은 간선도로에 의해서 나뉘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2번 나와 있고요. 도시 주거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상하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자동차 도로가 된 것은 필연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요. 지금 하천 주변에 자동차 도로가 생겨나게 된 것은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그쵸? 하수도의 그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자동차가 급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자동차 도로를 확보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얘네들 있죠. 여기 어디겠어요? 여태까지 있었던 그 상하수도는 살짝 다른 곳으로 좀 옮긴다 하더라도 하천 주변은 상당 부분 자동차 도로로 확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 바꿨어?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도시 주거 요건 중 하나가 상하수도 시설로 인해서 그러니까 상하수도 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도로가 형성된 게 아니라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그쵸? 그다음에 자동차가 급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조그만하게 만들어졌던 도로를 크게 확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쵸? 자동차 도로가 필요하니까. 저 상하수도 시설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겁니다.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은 상하수도에 없었던 시절의 흔적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요. 하천과도 같은 모sam을 갖게 된 것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흔적이 그대로 나타난 연유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할 수 있어요. 답은 3번. 18번입니다. 다음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을 찾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18번 지금 쫙 정리돼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 마지막이요.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시라. 마지막 날 내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해서. 나는요 도끼 품고 다시 말해서 일제에 대한 저항의 마음을 품고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겠노라. 그러니까 저항의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앞길을 내가 가겠다. 독립운동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독립운동을 하겠다. 저항의 마음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 전 우리나라에 대한 그쵸? 그 전 조선에 대한 혹은 이 나라,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지조절개를 갖고 있는 걸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조절개랑 관련된 거 여러분 몇 번? 4번이요. 이 평시조에서 정말 여러 번 수업했던 것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답 4번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이 나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 나라를, 내 나라의 마음을, 그 정신을, 그거에 대한 충성심을 바치겠다 그런 거는 지조절개랑 관련되는 거니까 여러분 답 4번. 그쵸?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정서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얘는 여기 나라가 망한 거를 한탄하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지적인 걸 좀 얘기하기 때문에 1번 쪽이 아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예요? 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그리워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2번 아니고요.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자연 친화적 삶, 안빈낙도 이런 거기 때문에 얘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아까 말씀드린 4번 지주절개 한나라를 섬기겠노라. 됐죠? 다음 여기요. 19번입니다. 기억에서 니을에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한자입니다.
한자는 열심히 외워도 정말 좀 힘들죠? 요번에 아마 한자가 이렇게 나온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막 외웠던 거랑은 살짝 좀 변한 그런 거여서 아마 한자 쪽에서 여러분들 틀리신 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요, 상식은 맞습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이 상식 가지고 우리가 조금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쵸? 옳은 거 상식, 얘는 맞아요. 1번 부분 같은 거 여러분 공리라고 하는 게 널리 통하는 도리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공평한 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자의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자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자의적 이렇게 갑니다. 다음이요. 연관성이라고 하는 건 인연연이 아니라 연이을 연자로 해가지고 관계되는 현실, 그래서 요걸로 쓰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웠죠, 여러분? 답 3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얘도 쭉 읽으시면 여러분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답 2번이죠. 미래학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미래 예측 시스템의 제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뭐예요?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분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미래학자에게 단순히 전망 보고나 브리핑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장기적인 사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미래위원회가 설립되고 거기에 참여하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쵸? 얘네들에 대한 이야기지 여기서는 제고하기 위해서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됩니다. 네, 비문학 문제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한번 문제 푸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다음 시험 보실 분들은 그걸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